여러분, 한국에서는 유령수술, 무단동시수술, 무단장기 적출수술과 같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동의수술들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 쇼닥터나 스타 의사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이나 뇌사, 장애 사고들도 급증하고 있죠. 그런 한국의 사법부는 그 범죄자들을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고, 그 범죄자들은 오늘도 수술대 위에서 전신마취가 되어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비동의 수술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범죄 수술은 운이 나쁜 일부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특별한 범죄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수술대에 눕기만 하면 전신마취가 된 상태에서 당할 수 있는 일상적인 암수 범죄가 된 것입니다. 조속히 국제인권, 국제형사, 국제보건기구가 개입하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적인 비동의 수술을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 오늘은 동시수술 공장에서 사망한 권대희군의 수술실 동영상을 분석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희군은 이 동영상을 어머니와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수술 도중에 엄청난 대량 출혈을 겪고서도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한 49일간의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죠. 자, 지금부터 대희군의 수술 개방창을 봉합한 이후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의식을 잃고 세상과는 마지막 작별을 고하게 되는 장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한쪽에서는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여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봉합을 하고 있고, 자, 봉합이 끝날 때쯤에는요, 이 마취과 의사는 마취를 깨우는 약을 주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취를 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그 호흡 근육도 마비시키고 인공호흡관을 넣어야 되니까 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 반대 역할을 해주는 약을 지금 뽑고 있죠. 저 요렇게 앰플에서 주사기로 뽑은 다음에 이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마취 깨우는 약을 주사를 하면 일단 환자분이 뭐 아주 짧은 시간에 의식이 돌아오게 되고 자발호흡, 자기 셀프 레스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발호흡을 시작해요. 여기 주사 주는 거 보이죠? 근데 대희군은 지금 이 영상을 쭉 보면 제가 분석해 보면은요, 대희군이 마취해서 굉장히 늦게 깹니다.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마취해서 깬다는 말은 여기에 인공호흡관입니다. 산소나 그 마취 가스를 투입해주는 이 관이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통 마취해서 깨어난 시점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마취해서 깨고 나면 기도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근데 대희군은 이 주사가 들어가고 나서 2시간 정도가 지나서 지금 보시면 아직 인공호흡관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를 통해서 지금은 산소만 들어가겠죠. 산소만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마취를 깨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2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첫 번째 그 주사가 들어간 지 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인공호흡기를 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자발호흡도 늦게 돌아왔고, 지금 보시면 딱꾹질을 하죠. 저거는 이제 자발호흡이 돌아오고 있다. 저 정도가 돌아오면 의식을 확인한 후에 지금 이제 그렇죠, 인공호흡관을 빼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입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석션기로 빨아내고 있는 중이고, 계속 대인은 마취해서 깨려고 지금 딸꾹질을 하고 있습니다. 딸꾹질을 한다는 말은요, 이제 자기가 호흡하고 싶다, 이거 인공호흡관을 빼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자기가 표현하는 거죠. 지금 아직은 뽑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지금 뺐죠. 지금 산소 마스크로 바로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는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정도로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저희 입에 있는 그때 그 석션 이거 보시면 여기 피주머니죠. 이제 피주머니로 연결합니다. 피주머니로 연결해서 피가 안 고이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이 의식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지금 3시간 정도가 지났죠.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마취 깨는 약을 투여한 이후로 3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대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실로 옮겨도 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인데, 회복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금 상당히 늦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회복실로 옮겼던 대의군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뭐 몇 가지 안 좋은 증세가 나타났겠죠. 이제 뭐 말초로 가는 산소 포화도나 이런 다양한, 그리고 지금 그 이리터블 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못 견디겠다는 어떤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본인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뭔가 내 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뭐 산소 그 혈압이나 몇 가지 그 다음에 심전도 심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결국에는 도저히 여기서는 생명 보존 치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저쪽으로 옮기죠. 아직까지는 대의군이 약간의 의식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송 도중에 의식을 잃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영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게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입은 너무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피가 3,500에서 4,000cc 가량 정도가 출혈이 되었고, 거의 피가 뭐 흡혈귀들한테 피가 빨려서 죽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었던 돈까지 이 흡혈귀들한테 다 빼앗기고 죽었죠. 자, 이렇게 해서 동치수술 공장에서 수술 받다가 살아서 나오지 못한 권대의군의 수술실 동영상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희는 동시수술대라는 엽기적인 수술대에 누웠다가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희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후 49일간 생명을 유지하면서 어머니가 수술실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대희가 수술받던 곳이 대형 유령 수술 공장이었다면 대희 또한 쥐도 새도 모르게 당일치기 사망사건으로 처리되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겠지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수술대에 눕게 될지도 모르는 인류 시민 여러분, 이 동영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권대희군 뿐이지만 2006년 중후반기 이후 한국의 수많은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다수의 외국인 여성들이 쇼다프나 스타 병원장들에게 걸려들어 죽거나 불구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전신마취제를 맞은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범죄 수술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범죄의 실체조차 모르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사법부와 보건복지부는 그 범죄자들을 고스란히 수술실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수술실로 돌아간 그들은 오늘도 수술 광고를 하면서 엽기 수술대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 살인수술실의 실상을 국제사회가 인지하고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살인을 중단시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